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좀 엉뚱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참으로 갸륵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빨리 돈을 벌어서 평생을 리어카 끌고 힘들게 사는 저와 남편에게 효도하겠다고 했고, 지 누나 결혼도 책임을 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의 자동차 정비학과를 갔고, 군대 다녀오고 졸업을 하자마자 실력이 모자라는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 전문 학교를 또 다녔고, 그때 자동차 정비기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 나이에 카센터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기름때 묻혀가며 땀 흘리고 있을 때 또래 친구 아들들은 대학 다니며 부모에게서 용돈도 타서 쓰고 예쁜 옷에 풋풋하게 꾸미기도 잘 꾸미고 편안하게 공부하고들 있었죠. 그 모습과 대비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어미된 마음에서 볼 때마다 아련했습니다. 교육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했으니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보다는 펜을 굴리며 살기를 내심 바랬었죠. 제가 아들에게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할 때면 아들은 장밋빛 미래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엄마, 나는 자동차 정비기술 마스터해서 캐나다나 호주로 가서 카센터 차릴 거예요. 카센터 차리기만 하면 떼돈 번다고 하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없어서 한국 기술자가 오면 잘 받아준대.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만 참아. 내가 10년 내에 좋은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까. 그 나이에 해외에 나가서 돈 벌겠다는 아들은 참으로 엉뚱하면서도 대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보배였던 아들이 꽃도 못 피워보고 30의 나이에 아예 다른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허망하게 가버리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곱씹고 곱씹어 보아도 원흉은 집안에 들였던 아들의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운전이라면 도 같은 아들이었는데 하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등지다니요. 저의 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이야기는 어느 날 아들이 같이 살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제 아들이 비록 손에 기름을 묻히고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지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훤칠했고 인물도 그 정도면 되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유머스러웠기에 여자들이 좋아할 만했지요. 주변에 여자친구들은 많은 눈치인데 정작 아들은 교제한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눈이 높은 건지 아니면 자동차 정비한다고 차이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30이 가까워오니 여자도 여러 만나보고 그 중에서 진실한 사람 찾아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넌지시 권유했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게다가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정신이 멍했죠. 한 번도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냄새도 풍기지 않고 바로 아이부터 가졌다니 갑자기 서운한 생각이 물밀듯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아무리 너의 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은 부모라지만 어떻게 이리 큰일을 숨길 수가 있었냐고요. 아들은 자신도 최근에야 자기가 만났던 여자가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몇 달 전 사소한 다툼에 일방적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여자는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는데 최근에 나타나서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의 아이라고 했답니다. 내 아들은 빨리 사회생활을 했기에 그만큼 철도 빨리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행동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죠. 저는 아들에게 왜 그 여자는 그런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서 젊디 젊은 내 아들 발목을 잡는 것이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랴부랴 남편과 상의를 했고 남편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서 며느리 될 사람 만나보고 살림살 집이라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차분하게 해결 방안을 내놓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예쁜 외모에 화장을 수수하게 했는데 첫인상은 마음에 들더군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뱃속의 아기는 어떠냐고 물어보았죠. 우물쭈물 하더니 딸이라고 하더군요. 출산일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의 고향은 제주도였더군요. 고정관념일지 모르지만 제주도 여자가 생활력이 좋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터라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 환경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그분마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언니랑 도예지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도예지로 나온 후 자신은 이 일 저 일 하다가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게를 하나 갖는 것이 꿈이라고 수줍게 이야기하더군요. 며느리 될 여자의 팔자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미리 이야기한 대로 아들과 며느리 될 여자에게 결혼을 허락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었으면 돈을 좀 마련해서 번듯하게 살림집 마련해주고 싶은데 너무 상황이 촉박하니까 우선 신혼집은 마침 아래층 집이 비었으니까 거기로 가고 새아기 몸이 무거우니까 내가 알아서 이것저것 들여놓도록 할게. 혹시 사야 하는 게 있으면 말해줄래? 마침 제가 새 들어 사는 건물의 아랫집이 비었기에 주인집에 물어보니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큰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재빨리 보증금을 치러 놓았어요. 며느리 될 여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돌봐줄 친정 식구들도 없고 또한 여자가 딱히 결혼 자금을 모아놓은 것 같지도 않아서 저와 남편이 부담 없이 살림집을 마련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러더니 몸이 불편하다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고 했어요. 아들에게는 무언가를 말하라고 하면서 허둥지둥 나가더군요. 저는 여자를 보내놓고 아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여자에게 7살 된 아들내미가 한 명 있어요. 호적상은 깨끗한데 요즘 흔히 말하는 미혼모예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밑에 집에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하니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좀 당황한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어요. 연달아 충격 받으실까 봐서요. 죄송해요. 저와 남편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곧 나올 애는 입양 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제 한창 꽃피울 나이인데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 며느리 될 여자가 진짜 밉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금쪽 같은 내 아들 생세 망치려고 했냐면서 앞에 있으면 후려쳤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다신 아들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악역을 자처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음날부터 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남편도 평소에는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며 한스러움을 토해내더군요. 아들은 출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허락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애걸복걸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멀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 집이라도 뛰쳐나갔을 법도 한데 아들은 그런 짓까진 하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며칠의 눈물바람을 한 끝에 아들의 미혼부로 만들 수 없어 이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를 불러서 다시 신저살림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다 들으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살림살이 들으실 적에 제 아들이 내년에 학교도 들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책상이랑 책장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혼인신고할 때 제 아들을 남편이 양자 입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성과 본을 제 것으로 쓰고 있는데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고요. 저는 동거인으로 살면 되었지 굳이 우리 집 호적에 올려야 하느냐고 언성을 좀 높였어요. 남편도 그건 차후에 살면서 생각하자며 일단은 혼인신고만 하고 며느리의 성과 본으로 둘 것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당돌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비록 애딸린 미혼모고 실수로 이 남자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아서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을 마치 자기 자식인 양 아껴준다고 해서 그것에 감동해서 승낙한 거라고요. 만약 혼인신고 시 양자 입적 안 해주시면 애나 한 값 주시고 애도 데려다가 키우세요. 살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매섭게 이야기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단박에 며느리의 심보가 고약함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연신 혀를 찾고 아들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며느린 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도 깜빡 않더라고요. 마치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출산일이 코앞이고 이왕에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한 결정한 탓에 반대만 할 수 없는 터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죠. 아들은 다음날 불이 나게 혼인신고 및 며느리의 사생아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보니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아랫집에서 며느리의 큰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워낙에 목소리가 앙칼지고 고음이었던 탓에 아랫집에서 아들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었죠. 저는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린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체만치 하더니만
지 아들을 데리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존심이 확 구겨지고 뭐 저런 것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말이죠. 아들은 저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숨 쉬며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후라이드 치킨 사오라고 했는데 양념치킨 사와서 저래요. 예전에 아이가 땅콩 알레르기 있어서 치킨 양념을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흘려들어서 깜빡 잊어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양념치킨 사와서 그걸 먹으라고 했더니 저렇게 길길이 날뛰네요. 저보고 친자식이면 그랬겠냐며 소리 지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미된 입장에서 자식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니 주위에서 음식을 가려 먹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치킨값 얼마나 한다고 그냥 조용히 타이르고 한 마리 더 사면 될 것을 내 아들이 쥐잡듯이 잡는 것 보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기하는 행동도 그렇고요. 그래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졸지에 낯선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내야 하니 예민해서 그러는가 싶어 애써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지 아들에 관련한 일 때문에 제 아들을 닥달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난번처럼 시끄럽다고 내려갔다가 며느리한테 또 무시당하고 문전박대 당할까봐 이번엔 아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혼인신고 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 푼 지 얼마 안 된 새아기의 목소리가 커도 너무 크다고요. 싸웠다 하면 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건지 왜 그러고 사냐고 좀 뭐라 했습니다. 아들이 멋쩍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속이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기에 제 생각에 저녁 때 고기를 좀 많이 먹어 그런 것 같아서 아이 등 좀 두드려주고 소화제 좀 먹여보자고 했더니 딸애는 조금만 열이 올라도 응급실 가자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 핏줄 아니라고 대충 말한다고 서럽다고 그러면서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사실 아내가 워낙에 예민한 사람이고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는 지 아이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는 기미가 보이면 제 아들을 죽일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는 아들을 들들 볶더군요.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 속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그러기에 머리 검은 짐승을 들이는 게 아니랬는데 좀 더 시일이 지나서 방안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계속 이렇게 살다간 제 아들이 제명에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출산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늘 손자와 손녀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밑에 집에 있으면서 올라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띡 전화로 해서 애들을 좀 봐달라는데 가정교육을 못 배운 티를 냈습니다. 내일 미용실 단골 손님이 제게 파마를 말고 싶다고 해서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제 아들이 입이 좀 짧아요. 반찬 좀 잘 만들어서 밥 좀 먹여주세요. 손녀딸만 귀여워 마시고 제 아들도 좀 아껴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저도 어머니 아들에게 잘하죠. 기가 막혔어요. 이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 아들에게 잘해줘야 제 아들에게 잘해준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며느리 아들은 며느리를 닮아서 그런가 7살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성도 없고 예의가 없었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좋은 말로 질문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싫어요, 아니오로만 답을 했어요. 며느리가 미우니 그 자식도 미운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비워야 아들네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진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의 행태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일찍 나가는 바람에 남편이랑 같이 하는 과일 장사 안 나가고 삼시세끼 잘 만들어서 며느리 아들 밥 챙겨주고 아들네 집에 빨래며 청소며 다 해주고 왔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 집문을 막 두들기더니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어쩌면 제 아들에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꼬집고 때리셨다면서요. 이거 엄연히 학대예요. 경찰서에 확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자다가 봉창아 두드려도 유분수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너는 무슨 말을 듣고 와서 다짜고짜 나에게 이러는 건데? 너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큰애를 꼬집고 때렸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귀엽다고 볼다고 살짝 꼬집어주고 밥 먹으면서 게임기 가지고 놀기에 밥 먹고 하라고 살짝 야단친 걸 가지고 뭘 때리고 뭘 학대했다는 거니? 며느리는 변명하지 마시라며 섭섭하다는 둥 실망했다는 둥 하며 횡설수설하더니 제 집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집문이 알루미늄 샤시에 유리가 끼워져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집문을 세게 쳐 닫았는지 유리가 쩍하니 갈라졌습니다. 속에선 천불이 나고 뭐 저런 인사가 다 있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마디 하려는데
밑에 집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려가 보니 며느리는 짐을 싸들고 지 아들이랑 나가는 참이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달래고 있었죠. 며느리 내려오는 저를 보더니만 쌍심지를 켜고 말리는 아들을 내팽개쳐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갓난쟁이 손녀는 집안에서 울어대고 말끔히 치워놓은 집안은 난장판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이런 광경을 보고 아들을 집에다가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이 더 멀어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니 멀리 가서 집 구하고 니들 식구끼리만 살아보라고요.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 분명 사달이 날 것 같으니 각자의 가족을 책임지자는 말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들은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며느리를 데려다가 사죄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며 싹싹 빈 모양이더라고요. 장사는 둘째치고 모유를 먹어야 하는 손녀에게 계속 분유를 먹이는 것도 안타깝고 어미가 그리워 빽빽 울어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행동을 모른 척 해주었고 며느린 결국 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해서 수하게 너머로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아들도 연신 죄송하다며 울더군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무슨 해괴한 일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어도 며느리는 저나 남편에게 딱 한 번 인사 왔을 뿐 집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는 듯 오며 가며 아는 척 한 번 없었죠. 괘씸했지만 저나 남편은 빨리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은행에 대출 심사를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 아들이 지 아들을 미워해서 학대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손녀는 내팽개쳐 둔 채로 지 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갔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에 싸움을 했고 혼인신고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집을 2차례나 뛰쳐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나간 지 한 달여 만에 아들에게 이혼소장이 배달이 오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며느린 정신이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죠. 아들이 들고 있는 이혼소장을 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의붓 아버지와 의붓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억대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애정이 없는지 저나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전에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고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3개월 만에 판결을 받았는데 며느리의 주장 대부분은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과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었지만 며느리의 가난한 사정을 아는지라 참아달라고 하진 않았죠. 양자 입적한 아이를 파양하고 친손녀 양육권은 가져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이혼소송 판결 후 아들은 저와 남편에게 1, 2년 안에 준비해서 캐나다 가서 카센터를 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손녀가 어리고 국내에서도 적잖게 돈 버는데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이야기했으나 아들은 그런 꿈이라도 꾸어야 살 수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의 이혼이 큰 상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혼 판결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어느 새벽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응급실로 달려갔고 그곳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아들이 있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아들은 잠이 오지 않았던지 새벽에 한강변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트럭이 졸음운전을 했는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아들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죠. 그렇게 아들을 정신없이 보냈는데 며칠 뒤부터 보험사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자동차 보험회사랑 아들에게 들어둔 생명보험회사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 세상으로 가면서 입버릇처럼 말했던 약속대로 저와 남편에게는 고급 아파트에 살 돈을, 지 누나에게는 결혼 자금을 안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 같아서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수령만 해두고 손도 못 대고 있던 찰나에 은행으로부터 통장이 가압류되어서 앞으로는 출금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가압류는 며느리가 해놓은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소송 문서가 날아들었죠. 이 며느리는 정신이 이상한 것을 넘어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양자 입적한 아이가 법적으로 상속권자가 되므로 보험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소송이었어요. 어디서 아들이 죽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라도 들은 모양이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재판이 열리기 전에 며느리에게 보험금에 대해 협의해보자며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애가 동행했죠. 며느리는 건장한 2명의 남자와 같이 나오더군요. 한 명은 변호사고 한 명은 사무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고개만 까딱했어요. 변호사가 이야기하더군요. 아드님이 혼인신고서에 양자 입적을 시켰고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어린 손자가 돌아가신 아드님의 보험금 절반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소송으로 힘 빼지 마시고 받으신 보험금의 절반을 주시겠다는 동의로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동의서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박박 찢어버려 변호사의 면상에 던지고는 냅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주위에서 저와 며느리를 떼어낼 때 한 움큼 머리카락이 빠지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아들 보내고 나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딴 걸 지금 나한테 들이밀어? 서명을 하라고? 이 정신 나간 년아, 너 같으면 하겠냐? 자식 잃은 애미인데 지금 무서울 게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보내고 나도 우리 아들 따라갈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 쌍년아! 언덕에 차서 퍼부었고 그걸 며느리는 두려워했는지 경찰서에 고소하진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오직 보험금을 가져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욕도 했습니다. 현명한 판사를 만나서 며느리가 주장하는 양자 입적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혼인의 조건으로 성과 본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친권자 지정의 효력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면상은 볼 기회가 없네요. 벌써 수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손녀는 그새 많이 자라서 이제 할미 하고 부르며 저를 따라다닌답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은 아들의 빈자리를 손녀로 바라보며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착한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